네, 오늘 집이는 지금으로부터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1시간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영화를 보고 나셔서 굉장히 흥미롭고도 또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간략한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첫날 이렇게 또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미집 연출한 영화감독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송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자를 연기한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세입니다. 네. 미도 전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유림 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또 이게 명절 연휴 바로 직전이라서 사실 다들 바쁘실 텐데 또 이게 늦은 시간까지 다들 자리를 완전히 채워주셨고요. 더군다나 오늘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되는 개봉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이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그동안 화다한 개봉일을 맞으셨겠지만 오늘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팬데믹 이후로 영화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처음 만든 영화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영화 산업의 어떤 지표들도 많이 바뀌고, 관객분들의 성향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 만든 영화가 이제 그 새로운 새로운 세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새로운 세상에 도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 이후에 첫 영화가 이제 거미집이 됐는데, 이제 관객분들의 어떻게 보셨는지 제일 궁금하고요. 예, 아무쪼록 하여튼 그 새로운 영화, 한국에서 새로운 재미와 새로운 그런 즐거움을 주려고 했는데,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받으셨는지. 네. 사실 김지훈 감독님하고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제 생각엔 안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김지훈 감독님의 작품 세계에는 정말 그 다채로운 세계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난 20몇 년간 즐겨오신 것 같고요. 마치 장르의 탐색가처럼 영화들마다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뉘앙스와 개성을 가진 영화들로 우리를 즐겁게 해줬다 이런 생각을 항상 팬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번 영화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화에 관한 영화를 찍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감독들이 언젠가는 영화에 관한 영화를 찍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분야나 장르에 있는 영화들보다 영화에 관한 영화를 찍을 때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면서도 가장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거미집을 임하셨던 감독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또 완성하신 지금의 심정은 어떠신지요? 일단 제가 이제 영화에 관한 영화를 만들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고요, 한 번도.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화 현장에서 되게 이제 재미있는 일이나 또는 어떤 감정을 많이 건드리는 어떤 상황이거나 또는 감동받은 때도 있었고 정말 절망하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이런 여러 이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영화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고, 근데 그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영화가 저는 정말 이대로 사라지는 건가? 이게 이제 영화의 시대는 끝인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사실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사랑해서 했던 것이지만 환멸도 오잖아요. 그런 것도 겪다가 이 거미집을 하면서 내가 처음에 영화를 사랑했었을 때 했던 감정들, 또 그때 했었던 질문들, 이런 것들이 다시 저한테 새롭게 왔던 그런 계기가 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어떤 환멸도 있었고 지치기도 하고 또 의심도 많이 가했지만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한때 그리고 그런 그 사랑의 마음, 영화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을 이 거미집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배우들에서 미친 듯한 앙상블 연기를 영화 안에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송강호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기 바로 직전에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송강호 배우님을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제가 출연하는 어떤 채널에 이제 업로드가 돼서 1시간 전에 올라왔는데요. 그걸 홍보하려는 거 아닙니다. 1시간 직전에 이제 와서 궁금하니까 1시간 사이에 댓글들을 쭉 읽고 있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반기면서 송강호 배우님의 출연을 너무 좋아하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이런 거였습니다. 21세기 한국 영화 걸작들은 둘로 나뉜다. 송강호가 나오는 걸작과 나오지 않는 걸작,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말이 너무 되는 얘기더라고요. 허다한 좋은 영화들 우리 팬들에게 그다음 오랜 세월 선사하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매 영화를 만날 때마다 항상 뭐 설레시겠지만 이 영화만의 어떤 이 다른 점이 있었다거나 이 영화를 새로 하시게 되면서 어떤 느꼈던 뭐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한 27년째 영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홍상수 감독님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이제 단역으로 이제 출연한 게 첫 데뷔작인데, 그게 이제 95년도 찍고 96년도 초에 개봉하고 곧바로 하반기 때 이제 이창동 감독님의 초록물고기도 촬영했으니까 딱 27년이 된. 제가 27년 동안 뭐 훌륭한 감독님 운이 좋아가지고 훌륭한 감독님들과 훌륭한 동료 배우들과 같이 이렇게 작품을 쭉 해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늘 뭐 어떤 배우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관객들에게 팬들에게 좀 더 영화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새롭다, 뭐 신선하다 이런 걸 뛰어넘은 영화적인 모습의 어떤 작품과 어떤 배우로서의 어떤 노력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늘 쭉 견지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거미집이라는 뭐 김지훈 감독님과 여기 훌륭한 배우들하고 같이 의도 있지만 좀 관객들에게 좀 정말 영화관에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보셨어야겠지만 뭐 영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뭔가 영화인으로서 늘 좀 살아있는 작품, 살아있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거미집에서의 어떤 의의랄까 좀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전에 이제 영화 총무로에 임수정 팬클럽이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감독들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멤버는 이제 김지훈, 박찬욱, 허진호 이런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최동원 감독도 있었다고 증언해 주시네요. 임수정 배우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김지훈 감독님과 만나서 했었던 장화홍련입니다. 그때 그 영화가 나온 게 2003년도이고 2003년도는 사실은 한국 영화가 지난 한 20-30년간 가장 빛났던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영화들도 많은데 그 중에 장화홍련도 있었고요. 임수정 배우님의 필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일 텐데 20년 만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김지훈 감독님과 이렇게 중요한 영화에서 만나셨어요. 뭐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다 마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화홍련은 정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들어준 영화가 사실 장화홍련이거든요. 그리고 신인 배우로서 또 어떤 치열한 오디션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큰 영화에 참여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저한테는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영화인데요. 그로부터 감독님과의 또 다른 어떤 작업들을 늘 고대해 왔는데 너무나도 이건 정말 뭔가 사람의 어떤 이렇게까지 타이밍이 맞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올해 이렇게 장화홍련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하고 20년이 되는 해에 제가 또 너무 운이 좋게도 감독님과 또 이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선보이게 되면서 또 거미집 안에서 제가 맡은 캐릭터가 베테랑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20년 동안 내가 배우로서 그래도
열심히 해왔구나라는 게 마치 이렇게 보답을 받는 것 같은 캐스팅 제안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작업이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또 새로운 챕터의 시작 같은 느낌이고요. 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은 김지훈 감독님과의 작업을 통해서 저는 배우로서 새로운 얼굴을 매번 또 새로운 얼굴을 찾아지는 어떤 그 특별한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자를 연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임수정 배우를 생각하면 떠오르지 않았던 연기 어떤 톤이라든지 또 이미지 아니면 뭐 근육들, 얼굴 근육들, 뭐 어떤 목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한테는 진짜 새로운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정수정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이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뭐 장영남 배우님이나 또는 이제 박정수 배우님을 포함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너무 뛰어난 연기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배우들이 정말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영화에서 연기를 하신 이력은 굉장히 적은 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를 보고 놀랐던 굉장히 많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수정 배우님의 연기가 이물감이 전혀 없어서 사실 굉장히 놀랐고요. 연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주눅이 드실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이런 함께했던 배우들과 했던 경험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그냥 캐스팅이 이제 됐을 때부터 그리고 리딩 단계부터 그냥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 주셨다시피 영화 경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 영화 현장이 어떻게 다른지도 사실 잘 모르고 뭔가 미숙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채워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면서 이제 현장에 갔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선배님들이 정말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감독님부터 너무 이제 뭔가 딱 리더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현장을 부드럽게 뭔가 이끌어 가주셨어요. 그래서 긴장을 좀 덜 하게끔 하고 뭔가 주눅이 들 수 없는 현장? 네. 그러니까 너무 화기애애해서 그래서 그런 사랑과 이런 마음이 다 느껴졌어서 저는 그냥 뭔가 신나게 항상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즐겁게만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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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전효민 배우님께 왜요? 네. 네. 전효민 배우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개봉한 지 오늘 하루밖에 안 된 전효민 배우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제가 또 이제 며칠 전에 송강호 배우님 인터뷰할 때 들은 그 굉장한 칭찬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럭비공 같은 매력이 있다는 영화 속에서요. 네, 그런 칭찬을 하셨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 뭐라고 할까 이제 각 배우들의 에너지가 너무 중요한 그런 앙상블 연기 플러스 또 각 배우들의 개성이 도드라지는 연기가 중요했을 텐데 극 중에 이제 미도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네. 근데 미도라는 이름하면 사실 한국 영화사에서 올드보이에서 강혜정 씨가 맡은 배역 이름이 미도거든요. 그래서 네. 와, 미도라는 이름만 맡으면 다 명연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미도 역을 맡으셔서 특히 극 중에서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해 보이시는데 네. 네, 팽팽하게 공기가 들어간 럭비공처럼 네. 실제로 저 영화를 찍을 때 컨디션이 좋으셨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식사도 잘하시고 솔직하게 말해서는 저의 신체적인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요? 네네. 일단 너의 시간 속으로라는 시리즈를 병행하고 있던 때라 제 마음과 의지와는 다르게 제 신체가 받쳐주지 못해서 사실 신체적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과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싶고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님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장소에서
정말 이 정도밖에 기량을 못 내는 몸 컨디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좀 자책도 하고 슬퍼했어요. 되게 슬퍼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끔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자체가 어떤 나의 한계점이라면 그거를 좀 뛰어넘게 하고 싶어하는 지는 그 껍질을 깨부시고 싶어지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나 훌륭한 감독님이 계셨고요. 너무 제가 사랑하고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송강호 선배님과 수정 언니 그리고 정수 오빠 여기 또 우리 크리스탈 수정이 그리고 영남 언니 그리고 정수 선생님 그분들의 눈과 이 현장의 에너지를 보면 그냥 제가 완전히 고갈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힘이 끌어올려지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은 정말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도저히 내가 상상하지 못한 에너지와 기량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현장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저의 미도가 굉장히 에너지틱했다면 그것은 제 능력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저는 강호 선배님 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감독님이 제게 주시는 믿음과 신뢰 그냥 그 모든 것을 흡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힘으로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음을 시인합니다. 네. 아니 지금 너무 멋진 말씀해 주셔서 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소감 내일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제목으로 뽑으면 정말 좋겠다. 네, 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는 건 진짜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오정수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오정수 배우님 연기 진짜 좋아하고 사실은 모두가 좋아하는 그 코믹한 모습도 좋아하지만 정반대의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같은 데서 나왔던 모습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일단 그 오정수 배우님은 이 영화 속에 맡은 배역 이름이 강호세입니다. 근데 여기 나머지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극중 인물들의 다른 이름에 비해서 호세라는 이름은 유달리 튀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만한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오정세 씨가 맡았던 그 배역 이름들이 다 특이할 때 우리를 정말 사로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테드 창이라거나 아니면 그 스윙 댄스 같은 데 나왔던 병삼이라거나 거기서도 이제 사랑꾼으로 나오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데 배역을 딱 이렇게 제안을 받으시면 당연히 뭐 신호비나 아니면 얘기를 들으실 거고 각본도 보시겠지만 배역 이름도 보실 텐데 강호세라는 이름 그리고 또 이런 배역을 맡으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헷갈렸었어요. 이름이 송강호세 결국 호세 강호 뭐 내가 호세지 강호식 배우서 약간 헷갈렸고 이름은 사실 그 정도 에피소드였고 첫 이제 인물을 받았을 때는 이 호세라는 인물이 김 감독이 만들고 싶어하는 걸작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인물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걸림돌이 됐야지 이 영화 좀 어울릴까. 처음에는 조금 밉상으로 접근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는 관객들이 마음을 안 주는 쟤만 나오면 답답하네. 그런 류의 어떤 걸림돌을 생각도 해봤는데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 영화 전체 톤이랑은 조금 지금의 호세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두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런 걸림돌이지만 그래도 관객이 조금은 마음을 열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중간에 조금 크지 않지만 좀 영화적으로 귀여운 어떤 혼남도 있었으면 좋겠고 나름대로의 큰 참여나 깨우침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이제 짧지만 저는 감독님한테 두 수정이 액션씬 할 때 싸우는 액션씬에서 죽어있는 호세가 머리를 맞잖아요. 그것도 나름의 조금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더 혼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감독님이 그것도 이제 구현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 호세를 좀 마음을 얹을 수 있는 인물로 그려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 그럼 호세라는 이름은 어떻게 그러고 보니까 정세 플러스 강호를 하면 호세가 되네요.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 원작이 있었어요. 아, 네, 원작이 있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얼핏 또 호색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가? 근데 그 또 정세 씨가 네. 또 캐스팅되면서 되게 이건 오정세 씨가 하라고 한 이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는 한 영화 안에 너무 많은 그 다양한 요소들이 구조적으로나 들어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일단 영화 자체를 일단 흑백과 컬러로 나누셨고 영화 속 영화와 영화 바깥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영화의 각각 부분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떤 연출적인 부분에서 핵심이 있었을 텐데 극중국은 어떻게 만들고 싶으셨고 바깥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영화 속 영화는 60, 70년대 장르 영화들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로 많이 생각했었어요. 히치콕 사이코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 서사가 있다는 측면에서 디아볼릭, 디아볼릭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영화는 이제 여성의 어떤 그 욕망과 범죄를 되게 아주 묘파한 작품으로 아주 그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장르 영화 걸작으로 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레퍼런스로 가져가면서 그 흑백의 질감을 이제 막 그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처음에는 이제 영화 속에서 김열 감독이 처음에 찍었던 것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치정 멜러처럼 아주 전형적이고 클리셰한 인물들이 그런 여성상이 나오고 있었는지 그런 자기류의 영화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비평도 많이 들었고 자기도 그런 거에서 탈피하고 싶었고 이러면서 이제 여성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다른 그 영화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흑백의 질감을 더 강조하는 어떤 그런 영화들 그리고 그런 레퍼런스로 이제 삼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화면비도 1.66대 1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런 한국의 그 상업 영화 중에 이제 이런 화면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고전 클래식에 대한 어떠한 오마주 같은 그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무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갔었고 그래서 현실의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국중국 영화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궁금해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전략이 되게 필요했었고 또 그렇게 갔었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이렇게 우당탕탕 정말 어떤 일대 대소동이 일어나고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 어떤 그런 어떤 집합체 같은 현실은 그렇지만 그런 현실에서 이렇게 농밀하고 밀도 높은 어떤 영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어떤 그 영화의 안과 박, 속과 박,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플랑세강스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당탕탕 하면서 소동을 벌이면서 영화를 만들지만은 이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러한 어떠한 어떤 혼신의 어떠한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메가톤급 에너지와 영혼을 쏟아내야지 겨우 정말 깃털만큼의 어떤 그런 완성도와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를 굳이 이제 장르로 표현한다면 블랙 코미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 영화 속의 감정 속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슬랩스틱도 있고 우리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주는 김지훈 감독님 특유의 유머가 있는데 그 못지않게 이 영화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히스테리컬하게 신경질적인 부분도 있고요. 어떤 장면은 또 영화의 그 극중국의 마지막 장면처럼 굉장히 막 공포 영화의 괴기스러운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굉장히 염세적으로 느끼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 특히 이제 김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 감정이 여일하지 않고 한 가지로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한바탕의 소극처럼 보이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트리포의 촬영장을 무대로 해서 만든 아메리카의 밤처럼 그렇게 떠들썩하게 다들 영화를 엉망진창으로 찍는 것 같았지만 결국 다들 행복한 결말로 끝났다. 이게 일반적으로 영화에 관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전혀 그렇게 결말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 담겨있는 어떤 기본적인 감정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 김 감독의 마지막 표정이 이제 같이 많이 언급되는데, 저는 이제 관객들이나 이제 그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는 걸작 탄생을 예감하게 했고, 근데 당사자인 김 감독 자체는 그 결과물의 어떤 성취보다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나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슬라이드처럼 스쳐가지 않았을까, 거기에 그 감정이 더 그 당시에 많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끔 이제 그 장면을 얘기할 때 좀 언급했던 부분들인데, 그 예술가, 그 아놀드 하우저의 이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이제 조금 젊었을 때 읽었었던 책인데, 그게 그 예술가와 창부론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술가는 그 창부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을 총동원해서 고객을 황화를 한 상태의 그런 경제에 빠뜨리고, 그 자신은 가장 멀리 냉담하게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 기절을 읽었을 때 되게 동감했었고, 그게 예술가의 초상 같은 생각이 들었었고, 그게 김열 감독이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떠한 그 감정들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기도 하고, 저도 궁금한 얘기를 지금 너무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사실은 뒤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서 나와서, 역시 연달아서 그러면 이번에는 송강호 배우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이런 지비가 참 좋은 게, 영화를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장면까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일 거고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2003년도에 나왔던 또 다른 훌륭한 영화에서의 마지막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화면을 응시하는 송강호 배우님의 얼굴로 우리는 사실은 그 영화에 대한 인상을 기억하게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끝나는 장면에서의 굉장히 묘한 극중의 김열의 표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살인의 추억하고 달리 이 영화는 그 배경이 되는 나머지 인물들은 다 해피한 상태이고, 다들 기립박수를 치면서 감독님이 와 드디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굉장히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표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영화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관객의 마음이 되게 되는데, 더군다나 배우 연기하시는 분은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의 그런 깊은 뜻을 이렇게 좀 일찍 알아들으면. 하우저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이렇게 심오한. 저는 글쎄요, 사실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다 욕망들의 어떤 덩어리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김 감독도 욕망,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소동에 휘말리는 어떤 시초가 되고, 이제 배우로 나오시는 이 많은 분들도 작은 욕망이든 어찌됐건 큰 욕망이든 거기서 욕망의 어떤 카르텔이 이제 형성이 돼서 거기서 막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예술가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게 해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답이 있더라도 계속 그것이 연속적이고 연장이 되고 끊임없이 가는 것이 인간사고 또 예술가의 어떤 길이 아닌가, 이런 나름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진작 얘기를 좀 해주시지. 그러면 제가 좀 더 다른 더 훌륭한, 아니 그런 훌륭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 해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해석이 다 정답이에요. 예, 어떤 분들의 누가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보신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세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막 제 머리 생각 속에서 막 튀어나오려는 걸 지금 순서를 정하느라고 힘듭니다. 오정수 배우님이 이제 극장에서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웃기고 재밌어 하시는 제목이 아마 헐벗고 나오신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본인 자체는 또 이제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천연덕스럽고, 또 뒤에는 또 이제 칼 꽂혀서 나오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오정수 배우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이제 남자 사용 설명서 보면 거기서도 헐벗으시면 관객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관객들이 좋아하기로 누가 봐도 재밌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또 그 장면을 연기할 때 마음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영화에서 공사하시고자 했던 그 장면을 찍으실 때의 그 배우님의 어떤 생각, 그 당시에 하셨던 어떤 상황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씬을 찍기 전날 밤 제 방에서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어떤 환경이고 연기인데, 근데 배우가 불편해하고 호세가 불편해하면 그 씬 자체가 불편한 감정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호세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지금 감독이 시킨 대로 빨리 해야 되는 상황만 가장 머릿속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충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호세라는 인물은 사실은 극 중에서 베테랑 배우이고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화 속에 연기하는 것보다는 영화 바깥에서의 뭐 유린과의 관계나 이쪽에 지금 더 신경이 가 있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는데요. 예. 네. 영화 속에서 호세라는 인물을 어떻게 파악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두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기본 이제 시작인데, 제가 라이어라는 공연을 예전에 했었었는데요. 그 라이어라는 공연이 지금 그 당시에 비슷하게 한 사람이 바람을 피면서 두 여자를 사랑하면서 계속 거짓말에 쌓여가지고 벌어지는 어떤 소동극으로 이루어지는 연극인데, 그게 재밌다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재밌는 게 쌓여가지고 재밌는 연극, 소동극으로 되어 있을 때, 제가 이제 공연 들어갔을 때 그 연출하신 초연 연출님이 오셔서 지금 연극도 너무 좋지만 이제 본인이 처음에 원작을 읽었을 때는 다른 지점으로 시작했던 연극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소동극이 아니라 진심으로 두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의 고뇌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이야기 전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라이어라는 좀 재미있는 연극을 연습할 때 이제 감정적으로 가지마, 떠나지마, 정말 막 감정적으로 막 울면서 연습을 하고 그 위에 어떤 코미디를 쌓는 연습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한테는 조금 호세를 그런 결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어떤 두 가지의 잘못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어떤 감정이지만, 이 호세는 진심으로 얘도 사랑하고, 근데 진심으로 얘도 사랑하는 한 인물로 좀 단추를 끼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진심이 두 개일 뿐인 사람인 거죠. 예. 네. 이번에 전여빈 배우님께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배우들의 이제 저 연기를 모르는 그런 문외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는 연기 중에 하나가 노래 못하는 연기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잘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노래를 잘할 텐데 극 중에서 노래를 못하는 거를 연기하는 장면 이런 건데, 전여빈 배우님을 보면 이 영화에서 연기 못하는 연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연기 못함을 연기하고 계신데요. 네. 그런 장면을 연기할 때는 어떤 건지 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참 제가 운이 좋게도 강호 선배님께서 친히 이제 저에게 어떤 아주 귀한 재료를 이렇게 폭락 내어주셨어요. 뭐 약간 이런 거 어떻냐고. 근데 그게 너무나 좋은 재료여서 그걸 좀 흡수시켜서 사용을 했고요. 사실 강호 선배님의 지대한 영향이 있으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는 없나요? 선배님께서 여빈아 혹시 이런 건 어때 하면서 이렇게 좀 시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배님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흡수해서 좀 따라하려고 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장면이 또 너무 가도 안 되고 또 너무 안 가도 되는, 어떤 때는 이제 저도 한 인간으로서 멋있어 보이고 싶은 사람이자 멋있어 보이고 싶은 배우이니까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깨는 용기도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은 또 그게 되게 희극적인 장면이니까 제가 훨씬 더 막 앞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제 또 그럴 때는 또 이제 지훈 감독님께서
여빈 이 정도까지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톤을 또 잡아주시고 또 강호 선배님께서 여빈아 더 해도 돼 하고 끌어주시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씬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임수정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임수정 배우님의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 사실은 이 배우의 다양한 얼굴들을 나는 상당 부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어떤 장면은 저 사람이 정말 임수정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달라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극 중에서 극중국의 형태로 많이 나오시고 또 이제 메이크업도 다르고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임수정의 목소리 그 점이 더 놀라운데요. 그 다음에 또 얼굴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70년대 인물이라서 그렇겠지만 이 인물을 연기할 때 생각하셨던 건 어떤 겁니까? 이제 김여하 감독이 바뀌기 전에 시나리오에 이제 이미 촬영이 된 부분에서는 사실 이민자가 그 당시에 어떤 여성상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현모양처적인 어떤 그런 또 어떤 그 자신의 환경에 처해진 상황에 좀 더 순종적인 그런 이제 캐릭터로 보여지다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순수하게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캐릭터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쩌면 저도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그 텐션의 어떤 높이와 높낮이를 또 그 강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도 연기적으로 확장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캐릭터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로서는 사실 안 해봤던 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또 그 고도의 어떤 높은 텐션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매 테이크마다 좀 체력적으로 힘이 들긴 했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목도 금방 약간 이제 쉬어지고 그래서 원하던 연기 톤이 막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체력이 고갈됨을 느끼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약간 마음이 좀 아쉬웠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스러웠던 거는요. 그래서 함께 같이 그 대부분의 씬을 저는 이제 그 극중의 배우들하고 함께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서로의 연기를 보면서 좀 어떻게 빌드업을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주고 받으면서 만들어 갔던 거라서 저한테도 좀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안에 모든 욕망 덩어리들을 다 잘 이렇게 한번 잘 됐다 이런 캐릭터를 만난 김에 열심히 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이번에 정수정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정수정 배우님과 관련돼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그 스타러스의 화려한 모습만 기억하고 있다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고전적이라는 데서 이제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추측컨대 이 정수정 배우님의 큰 이모 정도의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 당시엔 당연히 태어나시지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영화에선 등장하는 그 70년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어떤 그런 이 영화의 어떤 상황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체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시도하셨다거나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고전적인 품격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한 1%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평소에도 이제 제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 시대에 뭔가 궁금증이 항상 있거든요. 그때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뭐 패션은 물론이고 그래서 항상 좋아했는데 이제 이 70년대의 배경의 영화를 하게 되어서 이제 또다시 서치가 시작이 된 거죠. 뭐 그때 영상 뭐 영화 클립 같은 것들도 많이 보고 뭐 이 룩을 위해서는 뭐 이제 잡지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면서 뭔가 최대한 일단은 뭔가 외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게끔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투 같은 것도 이제 감독님의 시범에 따라서 이렇게 잘 열심히 감독님이 옛날 분이시니까 정말 제일 잘하시거든요. 그 네. 70년대 말투를 그러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했습니다. 송강호 배우님께도 질문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굉장히 재밌고 좀 놀랍기도 한 측면이 이게 시공간이 시기적으로도 한 이틀간에 걸쳐서 제한이 되어 있고 공간적으로도 세트 안에서 사실상 모든 게 다 있어서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관객 입장에서는 정적이고 폐소공포증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인물의 어떤 뭐 동선이나 행동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터뜨리는 그런 영화라서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극중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이 다들 어떤 장면에서 다들 악을 쓰고 있고 발산하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대부분 다 원심력으로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김열이라는 인물은 극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인 것과 정반대로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은 다 원심력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혼자 구심력으로 연기해야 되는 것 같고 정작 이 인물이 발산하게 되는 건 혼자 있을 때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처럼 떠들썩하고 소극 같은 영화 속에서 이 영화의 중심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캐릭터로서 연기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뭐 김지훈 감독님이 처음에 많이 이렇게 좀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영화의 어떤 그 중심을 어떻게 잡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톤을 어떤 느낌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한 두어 번 따로 또 리딩 연습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많은 이게 지도라고 해야 되나, 감독님의 어떤 말씀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김열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공간, 그리고 이 우리 모든 캐릭터들의 어떤 입체감들이 돋보여야 되니까 그 입체적인 어떤,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열이라는 인물의 어떤 다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저절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 이 모든 것은 김지훈 감독님의 어떤 치밀한 설계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네, 저는 이제 한없이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 2가지만 드리고 여러분께 짤막한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생각하셨다가 한 분당 하나씩만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길게 하고 짧게 하라고 그래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 저로서는 그런 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영화에서 전체적인 전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고도 흥미롭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를 통째로 다시 찍고 새로운 영화를 찍으면 걸작을 찍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다 찍은 영화의 결말만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찍는 것이 아니라 재촬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모든 것에 동력이 된 것은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꿈이 일러준 대로이지 않습니까? 이런 설정들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런 독특한 부분들이 들어가서 이 걸작을 만들어내겠다는 사람의 어떤 야망과 집착으로 가게 된 애초에 그 설정의 이유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 경험상 영화를 만들고 나서 결과가 그 관객분들한테 결과가 나왔을 때나 아니면 편집이 다 났을 때나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도 감독은 계속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의문이 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거미집 같은 경우에도 엔딩의 모습을 김 감독이 웃었어야 되나? 만족하는 얼굴에 표정을 줘야 됐었나? 이런 거에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면에서 그 감독이라는 사람은 영화를 다 모르겠어요. 다른 감독들은 어떤 확신에서 영화를 만드는지 모르겠고 또 이제 그런 확신에서 만드는 감독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끝까지 그냥 영화가 너무 저한테는 그냥 생물 같고 그냥 뭔가 이렇게
예민한 촉수를 가진 어떤 생물체 같아가지고 조금만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와서 영화를 만들긴 하지만은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공기, 뭐 이런 뭐 습도, 온도, 뭐 이런 것들 해서 저는 크게 좌우되는 스타일이고 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되게 예민하게 되게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도 이게 얘가 도대체 뭐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것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딩에 대한 그 강박들이 되게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엔딩이 그러니까 김열 감독의 마지막 표정에 의해서도 관객들의 반응들이 이렇게 크게 다른데 그래서 이 엔딩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는 확신이 쓸 수 있는 것은 감독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뭐 시인이 어떤 기절에 그 단어를 한번 바꿔보거나 뭐 순서를 바꿔보나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거 한 것처럼 뭐 그런 시인들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김열 감독한테는 그게 충분한 어떠한 이유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사실은 엔딩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엔딩을 바꾸려면은 앞에 이제 그 맥락이 중요해야 되니까 조금씩 앞을 그 앞부분을 막 바꿔야 되거든요. 시작 때부터 여기서부터 바꿔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정도로 감독이 현장에서도 영화를 이렇게 영화라는 것을 이렇게 대할 때 그렇게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맞는 건지 관객들이 좋아할지 이분들의 어떤 노고와 헌신들이 배반하지 않을지 계속 노심초사하게 되거든요. 무슨 그런 면에서 김열 감독은 특히 저 같은 감독, 모든 감독들의 어떠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영화 이제 마지막 그 종반부의 한 10수분은 정말 이제 장대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영화의 인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10년 전에 어떤 일들을 이제 김열이 회상을 합니다. 10년 전의 일들에서의 그때도 화제가 나고 있었고 지금 촬영 현장에서도 화제가 나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그때도 금고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고 영화 속에서도 이제 금고를 뭔가 꺼내려고 하죠.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10년 전에 김열이 책상 서랍에서 꺼냈던 다시 말하면 이제 원고 각본을 훔친 거고요. 그 다음에 금고에서는 백 회장이 돈을 꺼내서 훔쳤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영화 속 영화인 현재에서는 극중에 이제 그 유림이라는 인물이 금고에서 꺼낸 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거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미에 사로잡히고 마지막에 거미에서 처참한 죽음을 겪은 것은 결국 영화적인 그 비유로 본다면 당연히 훔친 각본 아니면 훔친 돈이 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에 그 거미집에 매달린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고도 괴기스럽게 느껴집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서 이제 제목이 거미집이 아니라면 거미가 나올 거라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 바깥에 텍스트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모두를 응징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 거미인지 그 더군다나 것을 제목으로까지 사부로 잡으셨고 영화의 가장 압도적인 장면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 거미집이 원작이 거미집 제목이 원작이었고 제가 이제 각색을 하면서 원작자한테 왜 거미집이냐였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걸 안 바꾸실 것 자체가 그렇죠. 중요한 선택. 그래서 이걸 어쨌든 내가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재해석도 해야 되고 어떤 재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거미집일까를 이제 곰곰이 생각했었고 이게 어떤 욕망에 관한 얘기일 수 있겠구나. 이 거미집이라는 어떤 자체가.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일이 있어요. 또 거미라는 것은 또 이 영화에서 이제 영화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그 스릴러 호러 같은 느낌이 있어서 왜 거미들은 사람이 부재한 곳에 이렇게 이제 많이 치고 있고 사람이 사라졌거나 없거나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공포 영화나 스릴러 같은 그 클리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거미라는 그 거미줄 집을 지어놓고 뭔가를 걸려들게
하는 그런 어떠한 욕망을 가져다 주는 것,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에 뭔가라도 걸리기만 하라 하는 어떤 안간힘과 그런 어떤 바람은 감독의 존재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뭐 그냥 우스꽝스럽게 만든 거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어떤 플랜과 어떤 뭐 이렇게 영화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짜놨는데 그런 거에 걸려드는 어떤 기다리는 존재가 또 감독의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그 금고 안에 있는 것은 그리고 그 거미는 사실은 욕망의 집합체고 덩어리고 하나의 어떤 그 핵심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결국 그 욕망에 걸려들고 욕망에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그 운명 아닐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또 인간들의 어떤 모습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손을 드시